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호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죠? 네, 바로 protect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영어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서 오거든요. 오늘은 이 protect라는 익숙한 단어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어를 훨씬 더 풍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줄 보호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어로 보호하다 몇 가지나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걸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호의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서요. 좀 더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들, 그리고 사회나 이상 같은 큰 개념을 지킬 때 쓰는 표현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보호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맨 마지막엔 깔끔하게 정리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보호의 출발점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바로 프로텍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텍트는요, 말 그대로 모든 보호의 기본이에요. 마치 커다란 우산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종류의 위험이나 손상으로부터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죠. 그냥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Parents always try to protect their children. 한국어로는 부모는 항상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죠. 보세요. 이렇게 protect는 가족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말 폭넓게 쓰여요. 자,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들을 볼 거예요. 바로 defend와 shield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defend를 볼게요. 이 단어의 핵심은 이미 시작된 공격이나 비판에 맞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위협이 닥쳤을 때 대응하고 반격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림이죠. 이 반응이라는 느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She learned martial arts to defend herself.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술을 배웠다. 그쵸? 여기서 무술을 배운 이유가 뭐죠? 바로 누군가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우기 위해서잖아요. 이게 바로 defend의 핵심 뉘앙스입니다. 이번엔 shield예요. 이 단어는 이름 그대로 방패를 떠올리시면 제일 쉬워요.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닿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사용해서 장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물리적인 방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벽일 수도 있고요. 핵심은 차단하는 이미지예요. 이 예문이 정말 shield의 느낌을 딱 보여줘요. He used his arm to shield his eyes from the sun. 그는 팔로 햇볕으로부터 눈을 가렸어.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팔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햇빛이라는 위험 요소가 눈에 직접 닿는 걸 막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shield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defend는 이미 시작된 공격에 대한 반응, 즉 맞서 싸우는 거고요. 반면에 shield는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장벽을 쳐서 막는 거예요. 하나는 액션, 다른 하나는 방어막.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우리의 권리나 사회의 도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를 지킬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protect human rights, 즉 인권을 보호하다라는 표현을 볼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사회 전체가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한다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의미의 보호죠. 예문을 보면 이 스케일이 더 와닿을 거예요. The organization works to protect human rights globally. 그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떠세요? 개인을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사회적, 국제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은 protect public morals. 우리말로 하면 공중도덕을 지키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이건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나 가치관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로 법이나 정부 정책 같은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많이 나와요. 바로 이 예문처럼요. Laws are enacted to protect public morals. 법률은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격식 있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자, 이제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무언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좀 더 계획적인 보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safeguard와 preserve입니다. safeguard는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 보호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나 조치를 통해서,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지킨다는 뉘앙스가 아주 강해요.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The new policy safeguards consumers against unfair practices. 새 정책은 소비자들을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자, 여기 새 정책이라는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딱 보이죠? 바로 이럴 때 safeguard가 정말 제격인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preserve를 만나볼게요. 이 단어의 핵심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변하거나 썩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그 원형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환경, 역사유적, 아니면 음식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이 예문으로 의미를 확실히 다져볼게요. Efforts are underway to preserve wildlife habitats.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어때요? 야생동물 서식지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 보존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죠. 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단어들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 있게 딱 맞는 단어를 고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모아놓은 여러분만의 비밀 노트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텍트는 가장 일반적인 안전, 디펜드는 공격에 대한 반응, 쉴드는 방어막을 만드는 것, 세이프가드는 미래를 대비한 시스템, 그리고 프리저브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이제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보호하다를 훨씬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은 보호하다라는 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갖게 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고 싶은 건 뭔가요? 그리고 그걸 표현한다면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어떤 걸 쓰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의 깊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